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칼로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선생님, 다녀왔습니다. 아니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살 안 찌는 걸로 사오랬잖아요. 이거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이게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그래, 이런 건 다이어트계의 일타 강사 이진복 선생님이 잘 알 거야. 같이 물어보러 가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제 음식들을 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맛있는 거는 약간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파스타, 뭐 땅콩버터, 치즈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음식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자꾸만 우리 사람들이 맛이 없으면 안 찾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섞는 게 문제가 되겠죠. 뭐 인공 감미료도 섞을 수 있고 설탕, 나트륨 섞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만 잘 골라낸다면 건강에 나쁘지 않고 다이어트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이나 상식을 좀 뒤집는 그런 음식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의외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칼로리가 높고 또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살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음식들 중에 땅콩버터, 그 다음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 다음에 파스타는 상당히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잘 고르는 눈만 기른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고요. 우리가 땅콩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땅콩을 갈아서 버터처럼 식감을 내게 한다 그래서 땅콩버터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이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루 2스푼 정도만 먹는다면 건강한 다이어트에 좀 이로울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땅콩버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땅콩버터가 뭐 렉틴이 많아서 안 좋다. 또 땅콩버터에 오메가6가 많아서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 얘기는 너무 이제 침소봉대하는 얘기, 일면의 괴담 같은 얘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땅콩버터에 오메가6가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2스푼 정도는 크게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오메가6가 들어있는 여러 가지 튀김류나 가공된 음료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잘 맞추는다는 의미에서 오메가6 대 오메가3를 보통 우리가 4대 1 정도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20대 1까지 높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튀김류나 가공된 식품들을 좀 줄이고 땅콩버터를 먹는다.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가당 땅콩버터, 무첨가 땅콩버터를 잘 고르셔서 드신다면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땅콩버터는 2스푼이에요. 하루 총량입니다. 2스푼 이상 드시면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릭 요거트 말씀드리면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하고 다르게 상당히 꾸덕꾸덕하죠. 네. 요거는 그리스 연안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요거트인데 우유를 오래 내버려 두면은 위에 맑은 부분이 뜨죠. 이 부분이 유청인데 여기에 유당과 알레르기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요걸 덜어내고 밑에 있는 굳은 부분만 갖고서 또 이거를 가열을 하고 유산균을 투여해서 만든 게 무가당 그릭 요거트예요. 이거는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유단백을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고 유단백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근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잘만 만들면 유당 성분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만들 수 있어요. 당 성분, 탄수화물 성분을 10g, 5g, 2g까지도 만들 수 있어서 이런 그릭 요거트만 잘 고르신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요즘에 또 그릭 요거트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그릭 요거트가 포화지방이 많아서 나쁘다라는 얘기들이 또 속속 나오고 있어요. 포화지방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포화지방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포화지방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는 의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쁜 건 결국은 트랜스지방이죠. 그래서 트랜스지방이 들어있지 않은 무가당 무첨가 그릭 요거트를 고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포화 지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포화 지방도 물론 몸에 너무 많이 먹으면은 콜레스테롤 높이고 하겠지만 그릭 요거트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먹는 것 같고서 크게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타 말씀을 드리면요. 파스타는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알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파스타 많이 드시거든요. 전통적으로 제대로 만든 파스타는
듀럼밀이라는 걸 갖고 만들어요. 이 듀럼밀은 혈당 수준을 많이 높이지 않고 저항성 전분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장내 유산균을 또 많이 올리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좋은 파스타를 또 먹기도 까다롭고 만들기도 까다롭고 비싸고 하니까 이것들을 또 밀가루를 섞거나 다른 이제 싼 그 가루들을 섞어서 맛있는 또 이 파스타를 만들어서 파는 곳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골라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듀럼 파스타를 제대로 만들어서 설탕 넣지 않고 또 나트륨 함량 많지 않게 만든다면 포만감도 좋게 만들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우리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음식들 이런 것도 좀 꼽아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요, 시리얼 먹는 것들이 그래요. 시리얼은 칼로리를 따져보면 또 낮은 칼로리 많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결국은 먹고 나면 혈당 수준을 엄청나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곡류를 압착을 해서 그걸 갈아가지고 또 뭉쳐서 설탕을 넣고 만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주스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건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당 수준을 상당히 많이 높이고 또 섬유질도 하나도 없어요. 과일을 그대로 먹는 건 괜찮지만 과일을 갈거나 착즙을 내서 먹는 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시리얼이라든지 아이스크림 또 주스 같은 경우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하지도 않고 살도 오히려 찔 수 있는 이런 음식이 되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면 빵 100칼로리하고 그 다음에 달걀 100칼로리하고 같은 100칼로리인데 약간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이 바로 칼로리만 따져서 보는 것의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흰빵 100kcal와 달걀 100kcal는 정말 엄연하게 다릅니다. 자, 흰빵은 100kcal를 먹더라도 혈당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아마도 놀라시겠지만 그냥 뭐 150 이상 200까지 그냥 바로 치솟아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달걀은요, 혈당이 안 올라갑니다. 아주 혈당이 잔잔해요. 그리고 영양소도 훨씬 많죠. 흰빵에는 거의 탄수화물 외에 다른 것이 없지만 달걀은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걀 100g, 흰빵 100g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칼로리만 따지지 말고 영양소도 따지고 그다음에 혈당 수준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따져보자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항상 예를 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칼로리에 매몰돼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러면 혈당을 좀 이렇게 어쨌든 확인도 하고 그러면 G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GI 지수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빵 100g 그리고 달걀 100g 이렇게 다른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GI 지수입니다. 혈당 지수로 당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흰 밥 같은 경우 혈당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또 흰빵 같은 거는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잡곡밥, 현미밥, 그리고 전통적으로 만든 호밀빵이라든지 잡곡빵 같은 경우는 또 GI 지수가 낮아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높이 올리느냐가 바로 GI 지수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GI 지수를 보고 고르시면 상당히 좋아요. 과일도요, GI 지수가 망고 같은 경우 GI 지수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아보카도 같은 경우 GI 지수 상당히 낮거든요. 이렇게 GI 지수를 보고 고르는 게 좋고요. GI 지수는 이제 개개인이 먹는 양을 이제 계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조금 있어서 GI 지수 말고 이제 GL 지수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당 부하 지수라 그러는데 요건 또 개인이 먹는 1인분의 양을 갖고서 이제 혈당 수준을까지도 이제 보강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GI 지수, GL 지수 모두가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리지 않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음식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요, 이 햄버거가 굉장히 안 좋은 식품의 그런 대명사였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보니까 뭐 햄버거가 완전한 식품이다, 뭐 탄단지가 잘 갖춰진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다이어트에 햄버거 괜찮을까요? 저는 조금은 좀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일면 이제 타당한 부분은 빵을 제외하고는 햄버거는 좋은 식품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토마토, 야채도 들어가 있고 또 패티가 이제 단백질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패티를 만들 때 물론 잘 만드는 것들도 많이 있죠. 아주 수제로 만들고 잘 만드는 거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 대량 생산하는 이런 햄버거를 봤을 때는 대부분의 패티들은 아주 싼 고기들을 잘 갈아서 그걸 기름에 트랜스지방하고 섞어서 구워서 만들잖아요. 이것이 과연 몸에 좋을까, 다이어트에 좋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다이어트에서는 또 그 당 독소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 독소는요, 이런 인스턴트 음식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꼭 햄버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위에 빵을 좀 덜 먹고 안에 있는 것들 위주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낫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당 독소와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패티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꼭 썩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가면 감자튀김도 시키고 콜라도 시켜서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세트 메뉴를 자꾸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들은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제철 과일 많이 드시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과일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고 하니까. 네. 어떤 과일들을 먹는 게 좋을까요? 자, 과일은요, 참 논란이 요즘에 들어와서 많아요. 그래서 과일은 실제로 조금만 먹는다면, 또 잘 골라서 먹는다면 아주 좋은 이제 비타민의 보고이자 그리고 미네랄도 많고 이제 항암 성분도 많아서 저는 천연 항암제다라는 말까지 쓸 정도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너무나 우리 사람들이 단맛을 강조하다 보니까 단맛이 강한 이런 과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사과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와 건강에 상당히 좋은 과일인데 당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혈당 지수도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을 고르실 때는 혈당을 얼마나 높이는가 또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과일을 그냥 씹어서 먹는 것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것을 또 갈거나 착즙을 내거나 말려서 먹는 거 정말 안 좋아요.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유질을 파괴하게 만드는 갈거나 즙을 내서 먹는 것은 안 좋고요. 또 말리면은 아주 작은 용량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은요, 꼭꼭 씹어서 껍질째 과육이 단단한 것을 먹을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추천되는 과일들은 자몽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과나 배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주 너무나 단맛이 나는 거 빼고는. 그리고 과채지만 이제 토마토 같은 것들, 아보카도, 블루베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과일이에요. 하지만 망고라든지 파인애플, 바나나, 수박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요, 혈당 수준을 어마어마하게 높여 올려요. 이런 것들을 먹는 것도 안 좋은데 이거를 또 갈거나 착즙을 내서 먹고 또 말려서 먹고 이렇게 먹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혈당을 많이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당을 너무 많이 올리는 이런 과일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다이어트를 할 때 간식을 좀 먹으라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허기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간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약간 조금 살이 찔 것 같거든요. 간식은 좀 어떤가요? 간식은요, 안 먹으면 제일 좋죠. 하지만 너무 배가 고픈데 참다가는 또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너무나 내가 요거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갈망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은 적절히 잘 이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고 나서 바로 뒤에 먹는 걸 디저트라고 하고 또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것을 간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간식보다는 디저트로 먹을 거를 권장을 드려요. 만약에 내가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간식으로 초코파이 하나를 먹는 것보다는 식사를 마쳤는데 그 뒤에 초코파이 하나를 드시라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그럴 때는 또 식사량을 좀 줄이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탄수화물류를 먹었을 때 인슐린이 나와서 이제 혈당을 잡아내려는 일을 하는데 인슐린을 적게 나오게 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런데 간식을 먹으면요, 식사 때 인슐린이 많이 나왔다가 간식을 먹으면 한 번 더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프는 좀 높진 않겠지만, 그런데 식후에 디저트 하나 더 먹으면요, 한 번 나왔던 인슐린이 조금만 더 일을 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보다는 디저트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간식이 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이런 경우 있어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간에 너무 허기지고 배가 고파서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히거나 그리고 다음에 또 너무나 맛있는 거를 먹게 될 것 같은 갈망이 너무 심해질 때는 차라리 간식을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이럴 때는 저당으로 된 간식이 제일 좋죠. 저도 갑자기 이제 진료 보다가 갑자기 배가 고플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무가당 두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치즈, 견과류도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너무 배가 고플 때는 이런 걸 좀 먹는데 이런 간식들이 좋은 이유는요, 혈당 수준을 전혀 올리지를 않아요. 거의 올리질 않고 포만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떨어질 것 같은 이런 가짜 식욕을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식은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저트가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인슐린 측면에서는 그게 더 좋을 수가 네,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야 오늘 한두 시간만 더 일하고 가자 이게 낫지 뭐 주말에 나와서 한 번 더 해 이거보다는 그게 나은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단맛 나는 디저트를 먹는다면 이렇게 식사보다 더 높은 혈당 수준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거만 조심하신다면 내가 꼭 뭐 초코파이 반 개를 좀 먹겠다. 그러면은 식사 후에 식사량을 좀 줄이고 초코파이 반 개를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께 음식을 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음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칼로리도 중요하고 혈당 수준을 높이는 음식을 잘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가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을 앓고 있거나 비만이시거나 또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칼로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식품 영양표를 항상 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상품의 뒤편에 보면요, 이 음식물에 영양 성분표가 있어요. 거기서 다른 거 다 이제 좀 덜 보셔도 되는데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게 탄수화물 함량이에요. 총 탄수화물의 함량, 요것만 주의 있게 보십시오. 총 탄수화물의 함량이 막 20g, 30g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몸에 좋지 않아요. 다이어트도 좋지 않고 건강에 좋지 않은데 총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다. 그러면은 괜찮은 제품이다. 5g 이하다. 그러면 아주 좋은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품을 고르는 눈을 잘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살 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역시 건강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